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가계기업 죽어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금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금리. 금리하고 물가만 보고 있는데 경제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바라보는 것이 그냥 금리 요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와 물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이 지금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 또 다른 나라들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지금 아주 고용이 호황이라서 26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임금 상승이 물가를 오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침체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지금 가계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금리 인상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더 잘 알고 있으면서 항상 정치인들이나 이 관료들이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들을 아주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가는 공급망을 망가뜨려 놔가지고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이러한 문제들 원자재 이런 것들이 공급망이 막힌 겁니다. 이때는 공급망이 막혔을 경우에는 공급망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뚫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리만 계속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라 경제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로 우리나라 무역도 아주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 가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은 금리 인상 필요하다, 물가 안정, 성장 위험 땐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장은 상상도 못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돈방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때 매출 1조 잘 나가던 기업이 돌연부도가 났다라는 겁니다. 직원들은 대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이게 자금 경색. 그러니까 경제의 피라는 게 돈인데 돈을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형 건설사에까지 들이어진 부도 위험, 두산건설 등 이게 지금 대형 건설사도 부도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창원의 중견 건설사가 부도 났고 대형 건설사도 휘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업계 줄도산 공포가 나오고 있다. 동원건설산업이 22억 원의 어음을 결제 못해서 결국에는 이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자금 경색, 레고랜드발이 아니라 금리 인상발이에요. 금리 인상발. 네, 어음 부도율이 높다. 중소기업 부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건설업계에 줄도산 공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3위다. 네, 가계부채가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정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계가 무너지죠.
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디스는 한국 내년 경제 성장률이 2% 하향 가계기업 부채가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계기업 부채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고요. 미분양 벌써 5만호가 육박돼 있다. 더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살 사람은 없는데 이게 지금 다 유령이 되는 거예요. 유령. 좀비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사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업체, 가전업체 이게 다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그러한 문제로 가고 있는 정황이고요. 직원 10명,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물가 경기 침체가 다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대기업 직원 5명 중 1명은 현재 구조조정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에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는 거예요. 금융권 MZ세대도 짐 싼다. 희망퇴직이 태풍을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이렇게 역대급 칼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요. MZ세대들도 희망퇴직 신청자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자영업자 피눈물, 소득은 줄고 빚만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 폐업 코로나 전보다 3배 급증했다. 음식 숙박이 최대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통시장 3년간 8,000곳이 폐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가는 공실은 늘고 임대료는 떨어지고 있는 정황이다라는 거죠. 사채까지 썼지만 22억 못 막아서 무너진 건설사, 이러한 상황입니다. 수도권마저 입주자 모집 취소 검토, 미분양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필요하다 자꾸 이렇게 몰고 가면은 우리나라 가계기업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가계기업 무너지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미국이 좋아하겠네요.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또 북한 이런 데가 좋아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그래서 남나라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 가계기업 먼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돌파해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한국은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이거 돌파해내지 않으면은 이거 끝납니다. 과거 우리가 IMF 때나 또는 금융위기 때 그때 돌파해냈던 것은 수출이었어요. 수출. 그럼 수출은 뭐예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수출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무기 팔아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거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튀르키예나 러시아가 왜 금리를 내리는가?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가? 정말 대한민국 이 관료와 정치인들이 우리 가계와 기업을 생각하지 않는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